이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가까운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도 차마 말 한마디 못 꺼내본 적 말입니다. 관계가 틀어질까 두렵고 오지랖이라는 소리 들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다물어 버린 순간들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고. 진심을 전하면 상대방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따끔한 말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한 번의 충고가 오랜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한 따끔한 충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충고는 칼날과 같아서 휘두르는 법을 모르면 상대도 베고 나도 베인다고. 정약용이 48배 나이로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양반 집안의 자제였지만 술과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화를 내며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 젊은이가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소리쳤습니다. 선생께서는 유배 온 죄인 주제에 저를 무시하십니까? 이 정약용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인생을 무시하지 않기 위함이오. 젊은이는 더 화를 냈지만 정약용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돈을 준다면 그것은 그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파멸을 돕는 것이오. 진정으로 그대를 아낀다면 지금 이 순간 아니라고 말해야 하오. 그 말에 젊은이는 문을 팍 차고 나갔습니다. 사흘 후 그 젊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심은 칼날보다 무겁소. 함부로 휘두르면 상처만 남지만 제대로 쓰면 병든 곳을 도려내는 수술칼이 되어. 우리는 착각합니다. 친한 사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말의 무게를 더 신중히 재야 한다고. 왜냐하면 친한 사람의 말은 가볍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아 굼거나 아니면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끔한 충고가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진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답답함을 푸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고하기 전에 스스로 3번 물어라. 이 말이 상대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관계를 위한 것인가. 친한 이에게 따끔하게 말한다는 것.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인생을 바꿀 수도, 관계를 끝낼 수도 있다는 무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친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수백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는 친구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편지는 받는 이의 마음을 돌렸지만 어떤 편지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던 정약용의 친구 하나가 권력 다툼에 휘말렸습니다. 잘못된 편에 섰다가 곤욕을 치를 상황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즉시 편지를 써서 충고했습니다. 지금 그만두시오. 더 깊이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소. 하지만 친구는 그 편지를 읽고 화를 냈습니다. 유배간 주제에 무슨 세상 물정을 안다고 참견하는가라며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그 친구는 정말로 화를 당했습니다. 관직을 잃고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제야 정약용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약용은 나중에 회고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충고한 것은 옳았다. 하지만 때가 그릇되었다. 그는 한창 기세등등할 때였고 내 말을 들을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었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충고는 충고가 아니라 잔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소음일 뿐입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전하려면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혀를 차며 그러게 말했잖아라고 했습니다. 정약용도 그 친구의 무모함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친구가 절망해서 조금씩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제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는 넘어졌소. 하지만 일어설 힘도 있소. 다만 일어서는 방법을 바꾸어야 하오. 그리고 구체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친구는 그 편지를 받고 울었습니다.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께서 제 실패를 비웃지 않으시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기다림이 저를 살렸습니다. 타이밍을 안다는 것은 상대의 상태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대가 충고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더 깊이 빠져봐야 깨닫는 사람인가? 혹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이제는 위로가 먼저 필요한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약을 쓰는데도 때가 있다. 열이 오를 때 쓰는 약과 열이 내린 뒤 쓰는 약이 다르듯 충고도 상대의 상태에 맞춰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한창 잘 나갈 때 충고를 들어야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사람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귀가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직후에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너무 급해서 당장 말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안 말하면 늦을 것 같아라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조급함으로 한 충고는 상대를 구하지 못하고 관계만 망친다고. 따끔한 말을 해야 할 때 먼저 물어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인가? 상대가 지금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가? 때로는 침묵이 가장 적절한 충고가 됩니다. 타이밍은 말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같은 말도 때를 잘 맞추면 약이 되고 때를 놓치면 독이 됩니다. 강진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는 공부는 잘하지만 교만한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겨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과거 시험 준비에 자신만만해하며 자기 글솜씨를 뽐냈습니다. 정약용은 그 글을 읽어보니 화려하기는 했지만 내용이 공허했습니다. 전형적으로 떨어지는 답안이었습니다. 다른 스승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글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없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붙지 못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충고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정약용은 충고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무엇을 가장 고민했는가? 그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문장을 아름답게 다듬는데 가장 신경 썼습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시험관은 무엇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약용은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시험관이라면 수백 개의 답안 중에서 이 글을 뽑겠는가? 왜 뽑겠는가? 또는 왜 뽑지 않겠는가? 이 제자는 점점 자신의 글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글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정약용은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으로 제자가 스스로 답을 찾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잘못을 직접 지적하셨다면 저는 반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셨기에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가르치려 들 때 방어적이 됩니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초대. 정약용의 또 다른 친구는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너무 무모했습니다. 돈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지 말아라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 사업이 실패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 것 같은가? 친구는 대답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정약용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다면 반드시 성공하는가?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가? 친구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황, 경쟁자, 자신의 경험 부족. 스스로 하나씩 점검하다 보니 계획에 허점이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라고. 대신 물었습니다. 이 위험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는가? 친구는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규모를 줄이고 준비 기간을 늘렸습니다. 나중에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친구는 정약용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께서 만류하셨다면 저는 반항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셨기에 제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충고는 답을 주지만 질문은 생각하게 만듭니다. 충고는 이게 맞다라고 말하지만 질문은 내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묻습니다. 사람은 남이 준 답보다 스스로 찾은 답을 더 잘 따릅니다. 친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정신 차리게 하고 싶다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지금 하는 선택이 1년 후에도 옳다고 생각하는가?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은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내 생각을 듣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깨닫습니다. 질문이 충고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충고는 귀로 듣지만 질문은 마음으로 답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48세의 강진으로 유배 갔을 때 그를 찾아온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옛 동료였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유배 이후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정약용에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이 불공정하오. 능력 있는 사람은 묻히고 아첨하는 자들만 출세하오. 정약용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께서 조정에 계셨다면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오. 한마디 충고해 주시겠소?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내가 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 지인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모함 때문 아니었습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조정에서 옳은 말을 하려 했소. 하지만 그 옳은 말을 할 자격이 내게 있었는지는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소. 지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할 때 나는 그들보다 나았소? 남에게 청렴하라 했을 때 나는 청렴했소? 남에게 백성을 생각하라 했을 때 나는 정말 백성을 위했소? 돌이켜보니 확신할 수 없소.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나를 바로잡고 있소. 자격 없는 충고만큼 힘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중 한 제자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보다 술자리를 더 즐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계속 이러다가는 몸을 망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젊은 시절 술을 즐겼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벼슬할 때 술자리가 잦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제자에게 술을 끊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정약용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먼저 스스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제야 제자를 불렀습니다. 나는 예전에 술을 즐겼소. 하지만 지금은 끊었소. 1년 동안 술 없이 지내보니 머리가 맑아지고 글이 더 잘 써졌소. 그대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소? 제자는 정약용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나중에 제자는 회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면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실천하신 모습을 보고 저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말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친구가 게으르다고 지적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부지런한가? 친구가 돈을 함부로 쓴다고 충고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절약하는가?
친구가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고 걱정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건강을 챙기는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남에게 바른 말을 하려거든 먼저 내 삶이 바른지 점검하라. 말은 가볍지만 삶은 무겁다. 삶으로 증명된 말만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다. 자격 없는 충고는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자격 있는 충고는 본보기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삶을 봅니다.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선입니다. 친한 친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정신 차렸는지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바뀌면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봅니다. 그리고 따라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십시오. 그것이 가장 강력한 충고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지낼 때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은 일은 열심히 했지만 술버릇이 나빴습니다. 취하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참고 살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나섰습니다. 남편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술 좀 그만 마셔라. 아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가도 며칠 지나면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어른들은 더 세게 꾸짖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면 버림받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술을 끊기는커녕 더 심하게 마셨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의 충고에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을 찾아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남편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능력 없는 제 자신이 한심합니다. 정약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구려. 잠시라도 잊고 싶어서. 남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만 괴롭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대가 약해서가 아니오. 짐이 무거워서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아내와 나누어지시오. 그대 혼자만의 삶이 아니지 않소. 그날 이후 남편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러 번 충고했는데도 안 들었는데 선생은 어떻게 그를 바꾸셨습니까? 정약용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를 바꾸려 하지 않았소. 다만 그의 아픔을 먼저 보려 했을 뿐이요. 사랑 없는 충고는 폭력입니다. 상대의 잘못만 보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상대를 바로잡으려 하면서 상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런 충고는 상대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또 다른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유배 초기 한 제자가 학업을 게을리했습니다. 정약용은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게으르면 평생 성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제자는 더 멀어졌습니다. 공부는커녕 스승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제자를 진심으로 걱정한 게 아니라 제자의 게으름이 자신을 실망시켰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제자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꾸짖지 않고 물었습니다. 요즘 공부가 재미없는가? 그 제자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제게 공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붙어봤자 저 같은 집안은 높은 벼슬도 못합니다. 정약용은 제자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공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공부는 벼슬을 위한 것이 아니오. 그대 스스로를 키우는 것이오. 그대가 어떤 길을 가든 배움은 그대를 지킬 힘이 되어. 제자는 그제야 마음을 열었습니다. 스승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지 성과를 내라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염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말하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걱정하는가? 아니면 내 기대를 채우려는 것인가? 사랑 없는 충고는 상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깁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충고입니다. 정약용의 친구 중에 빚에 쪼들리는 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빚만 늘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했습니다. 도박 같은 사업은 그만두고 안정적인 일을 찾아라.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충고만 하고 대안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두라는 말만 들었지, 그럼 뭘 해야 하나에 대한 답은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패할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겠소. 다만 한 가지 제안이 있소. 지금 하는 일의 규모를 10분의 1로 줄여보시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일을 배워보시오. 구체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봤습니다. 사업 규모를 줄이니 손실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시간에 글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친구는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빚도 갚고 안정된 삶을 찾았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두라고만 했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소. 선생께서 구체적인 길을 보여주셨기에 따를 수 있었소. 충고만 하고 대안이 없으면 그것은 비난입니다. 네가 잘못했어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 그것은 도움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손길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는 글은 잘 쓰는데 게으름이 심했습니다. 정해진 분량을 제때 끝낸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꾸짖었습니다. 게으름을 고쳐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는가? 1시간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집중이 안 됩니다. 시작하면 곧 지루해집니다. 정약용은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하루에 반 시간만 해보게. 대신 그 반 시간은 집중해서 하게. 타이머를 맞춰놓고 반 시간 동안만 최선을 다하게. 제자는 시도했습니다. 반 시간은 할 만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약용은 다시 제안했습니다. 이제 45분으로 늘려보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렸습니다. 반년 후 제자는 하루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제자는 감탄했습니다. 다른 스승들은 게으름을 고치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기에 바뀔 수 있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정신 차려야 할지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술을 끊어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루만 마셔보자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돈 관리 좀 해라가 아니라 매일 쓴 돈을 메모해보는 건 어때? 처럼 실천 가능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추상적인 충고로는 바뀌지 않는다. 구체적인 첫걸음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모여 큰 변화가 된다. 충고할 때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비판만 하는가? 아니면 길도 함께 보여주는가? 비판은 쉽지만 대안 제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때 진짜 친구입니다. 대안 없는 충고는 잔소리입니다. 대안 있는 충고는 사랑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그가 가장 힘들게 배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유배 초기 정약용은 조급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보내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나를 바꿔야 한다고.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1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더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충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말했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10번 말해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정약용의 제자 중에 오만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교만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번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곧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런 제자는 포기하십시오. 가르칠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제자는 무너졌습니다. 그때 정약용이 찾아갔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옆에 앉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제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약용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있다. 그대의 때가 지금 온 것이다. 그날 이후 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나중에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회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깨닫지만 어떤 사람은 수없이 넘어져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바뀌지만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야 바뀝니다. 정약용은 또 다른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 친구는 술을 좋아했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번 충고했습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술을 줄이십시오. 하지만 친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술을 마셨습니다.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꾸짖지 않고 다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 15년째 되던 해 친구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의 말씀을 이제야 따르려 합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몸이 너무 망가져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답장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이 바로 적기요.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당장 바뀌지 않아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충고했는데 듣지 않습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제 시간에 깨닫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18년 유배도 견딜 수 있다면 친구 하나 기다리는 것쯤이야. 인내 없는 충고는 조급함입니다. 인내 있는 충고는 사랑입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63세 때였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많은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약용의 충고를 따라 바른 길을 걸었고 어떤 친구는 여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 그렇게 여러 번 충고하셨는데도 따르지 않은 이들을 보면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정약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섭섭하지 않소. 그들에게도 그들의 삶이 있소. 내가 할 일은 충고까지요. 선택은 그들의 몫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충고하면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내 말이 옳으니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선택은 결국 상대의 몫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제자 중에 끝까지 바뀌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재능은 있었지만 게으름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해 동안 가르쳤습니다. 충고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자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정약용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저 친구는 결국 허송세월만 했습니다. 정약용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도 나름의 삶을 산 것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그에게도 맞는 길은 아니었을 테지.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다만 다른 길을 택한 것뿐이라고.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고. 친한 사람에게 충고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한다는 실수. 하지만 사람은 남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기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 계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상대의 선택입니다. 정약용의 또 다른 친구는 평생 빚에 쪼들렸습니다. 정약용은 여러 번 충고했습니다. 사업을 줄이고 안정적인 일을 찾으시오. 하지만 친구는 끝까지 사업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임종 직전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의 충고가 옳았소.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소. 비록 가난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정약용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를 이해했습니다. 옳은 길이 항상 행복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충고는 강요가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이런 길도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갈지 말지는 상대가 정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충고할 때는 진심을 다하되 결과는 내려놓아라. 상대가 따르면 다행이고 따르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라.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이다. 친한 사람에게 따끔하게 충고했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몫입니다. 상대가 바뀌든 안 바뀌든 그것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하고 그래도 옆에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정약용은 18년 유배에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때 나를 바꾸는 것, 상대를 바꿀 수 없을 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충고는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언제 싹이 틀지 싹이 트긴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씨앗을 정성껏 뿌리고 기다릴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결국 선택은 상대의 몫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가 됩니다.